나 열심히 프로젝트 했는데 취업 타이밍은 최악이고 일단 뭐 하나라도 걸리라고 여기저기 지원은 해보는데 답변하는 것은 없죠. 저도 예전에 휴식기를 한번 가지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쉽사리 연락 오는 것이 없어서 정말 막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몇몇 이력서들을 보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점들을 발견했는데요. 적어도 열심히 한 내용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내용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이력서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동료 개발자를 뽑을 때 고려했던 사항을 기반으로 이력서가 광탈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쉬운 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내 이력서가 광탈한 이유. 첫 번째는 문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비전공자분들도 이력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면접관분들은 수많은 이력서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이력서는 바로 스킵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문서는 제목, 소제목, 본문 순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앞쪽에서부터 크기가 점점 작아지거나 굵기가 점점 얇아집니다. 또 강조하기 위해서는 밑줄보다는 색상이나 굵기를 사용하죠. 온라인에서 밑줄은 보통 클릭할 수 있는 링크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링크는 자세한 내용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게 좋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예를 들면 밑줄이 있어서 클릭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UX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겠죠? 만약 이력서 디자인에 자신이 없다면 구글 문서 템플릿 갤러리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력서 템플릿이 있거든요. 제목, 소제목, 본문 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식의 저주라고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하버드 대학의 한 경제학과 그룹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실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를 보여주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첫 번째 그룹에게는 손가락을 따닥따닥 두드리라고 합니다. 유명한 노래를 생각하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말이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손가락 소리를 듣고 어떤 곡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쪽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반대 그룹에서는 무슨 노래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저도 신입사원 때 그런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인프라 팀이다 보니까 다른 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문서를 나름대로 보기 좋게 정리를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담당자들이 문서에 있는 내용을 자꾸 저에게 다시 물어보거나 회의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제 생각과 이걸 써야 하는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말이죠. 결국 자주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먼저 나오도록 배치하고 문서를 수정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서는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력서에 먼저 적어야 되겠죠. 요즘에는 이력서를 PDF로도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GitHub이나 노션으로 많이 제출하시는데요. 이력서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노션이나 코드까지 보게 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력서에 뭘 적으면 될까요? 심사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빨리 동료들의 지식을 흡수하고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정은 보통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결과로 어떤 점이 개선되었다의 과정이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 사람의 관점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논리적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문제 대상이 될까요? 백엔드의 경우 객체 설계나 API 고민, 프론트의 경우 리액트 컴포넌트 재활용성 개선, SCSS 도입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시도를 했고 얼마만큼 개선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데요. 가능하면 숫자로 비포 앤 애프터를 프로젝트 내용에 넣어야 좋습니다. 문제 해결 내용은 물론 프로젝트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가설 검증을 통한 본인의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도 됩니다. 이걸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이후 특별한 흔적이 없는 이력서입니다. 부트캠프나 학원 나오신 분들은 과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프로그래밍을 계속 좋아할 사람인지 와서도 성장할 사람인지 보여주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프로젝트가 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보는 겁니다. 프론트를 예를 들면 만약 프로젝트가 완전 순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리액트를 적용한 버전으로 바꿔보는 거죠. 물론 쉽지 않겠죠. 공부도 더 자세히 해야 되고요. 버그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해결 포인트가 생기죠. 그렇다는 말은 바로 이력서에 적을 내용이 더 생겼다는 얘기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나 노션의 간단한 버전은 이력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좀 더 예제를 드리면 모바일까지 고려한 화면이 아니었다면 반응형까지 가능한 버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배우셨을 텐데 이걸 모빅스나 리코일 등 다른 기술로 바꿔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는 JPA라면 마이바티스로, 마이바티스면 JPA로 바꿔보면서 어느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지 정리해두는 것도 좋겠죠. 마무리해볼까요? 최근에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공하는 세일즈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상품을 가치 있게 만들고 잠재되어 있던 용도를 발견해서 알려주고 더 나아가 그 상품이 소비자를 윤택하게 만들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이력서만 광탈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서의 기본은 지키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과정을 넣자. 마지막으로는 이미 만든 프로젝트를 개선해보자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열정 있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분들은 붙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드러내시고 회사를 윤택하게 만들 그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딩새우였습니다.